자, 그럼 우리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월요일에 남자. 주말에 좀 쉬고 싶습니다. 주말에 쉬고 싶어. 주말에 쉬고 싶어. 그럼 안 나오시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니 쉬고 싶다길래. 깜짝 놀. 아니 쉬고 싶다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맞습니다. 할 뻔했어. 중간에 뭐지? 가수들이 중간에 그 쉬러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네.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저도 그런 거 해야 되나요? 가수들이 쉬러 들어가는 거 뭐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건가요? 아, 그런 것도 해야 되나? 팀장님 쉬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쉬면 안 돼. 네, 쉬면 안 되죠. 되고 쉬면 안 우리 되죠. 모든 기운내 주십시오. 쉬어야죠. 기운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네. 삼성전자만 오늘 어떻게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건 어떻습니까, 팀장님? 뭐 삼성전자를 진짜. 하다 보면 삼성전자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아 내용 오늘 오늘 삼성전자만 해도 얘기가 길 것 같아요. 지금 엄청 길어. 내용 자체도 3나노처럼 아주 미세합니다. 미세. 아주 미세한 내용 많아서. 그게 예. 우리도 오늘 진짜 내용 자체 어. 진행도 나노로 갑니다. 3나노로. 이거 미세하게 진행해 주세요. 그래.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네. 들어가. 그래서 네. 좀 많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아무래도 우리 국민주 아닙니까? 또 그렇죠. 정말 국민 주식이죠. 네, 국민 주식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왜 했나 싶어요. 액면 분할을. 네. 근데- 왜냐면은 이게 이전에 이게 2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네네. 넘었었는데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샤넬백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 비싸기 때문에 정말 알아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벤츠가 뭐 7천만 원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은 벤츠 가치를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비싸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접근하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또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5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되면은 이게 물론 보편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희소성이라는 그런 가치를 보게 되면은 참 그런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 희소성의 가치를 더 추구하면 그렇죠.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오, 그래요? 그랬으면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 그렇게 됐으면 제가 안 갖고 있겠죠? 너무 비싸. 그러면 이 고생을 안 했겠죠. 이거 내가 지금 조롱이에요. 성조롱. 깜짝 놀랐네. 오늘 라임이 좋은데요. 라인 좋아요. 하지만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 3나노 공정. 네. 이 삼전이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딱 그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성공했다라는 소식만 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은 네네. 이게 또 디테일한 또 내용 자체를 우리가 또 3나노로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3나노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3나노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랬는데 손님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맛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게 그 7나노에서 한번 그런 실수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치부심하다가 이제 3나노에서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전에 이제 3나노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이 어떤 건지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찌 보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성능이 똑같은 게 아니라 성능도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신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어떤 그 라인이 될까요? 이런 걸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그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좀 보게 되면은 뭐 5나노 대비해서 면적은 작아지게 되고 성능이나 배터리 효율 같은 경우는 뭐 15% 30% 뭐 향상이 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파운드리 그러니까 다른 회사 타사 대비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 타 음식점 대비해서 우리 집 음식점이 더 맛있습니다.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짬뽕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그렇죠. 짜장면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맛은 올라가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모르는 이제 주방장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연복 셰프를 모셔왔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그 이해가 되는 화면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화면 찾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이제 플레이너 구조에서 핀팩 구조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핀팩 구조에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러니까 4개면을 다 접촉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인데, 그러니까 이 미세 공정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TSMC와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7나노 같은 경우는 TSMC가 2018년도에 도입을 했고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5나노 같은 경우에는 TSMC가 2020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2020년 하반기에 도입을 했고 이제 3나노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추월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 근데 원래는 TSMC가 상반기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핀패스로 기존에 핀패스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코방귀를 꼈어요. 무슨 소리야? 삼성전자한테 네, TSMC 할 거야 그랬는데 지연 발표를 했거든요. 그 지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말이 맞네. 그러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먼저 할 겁니다. 기존에 핀패스는 안 되고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된 공정인 GAA 구조로 우리가 할 겁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우리가 할 겁니다 했는데 이제 거기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왜 그동안 아시겠지만은 7나노의 어떤 실수가 좀 있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3나노에서 처음으로 이제 TSMC 앞서가는 상황이고 이제 뭐 여기 화면 상단을 우측 그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3나노 이제 1세대 이게 나왔고 이제 내년에 이제 2세대 그리고 2025년에 뭐 2나노까지 간다 그러는데 네. 뭐 이렇게 예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공정을 만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맛이라든지 그리고 그 맛을 평가해줄 고객들이 과연 올 것인가 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백종원 씨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퀄컴이 복귀했다는 소식이 좀 있긴 하던데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걸 4나노 뺏겼었거든요. 뺏겼었는데 이게 다시 입질이 왔어요. 삼성전자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5나노, 4나노, 이제 3나노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세화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네.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그 반도체 회로의 미세화 이런 얘기인데 이게 혹시 그 데스크탑 있으시죠? 집에 있죠. 그거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가지고 메인보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보면은 청소 때문에. 보면은 이런 화면이에요.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실 건데 예. 이런 화면이거든요. 이거 맞아, 네. 이거 진짜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의 미세화가 지금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그 요 금색이죠. 요 금색 선이 틈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틈이 점점 안 보인다고 보면 돼요. 이 틈이 점점 안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틈이 점점 안 보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미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미세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선폭, 그러니까 이 금색 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구성하는 회로고 이 회로의 폭을 선폭이라 그러는데 이 반도체 회로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웨이퍼, 그러니까 똑같은 뭐 10cm짜리 웨이퍼가 있으면은 뭐 이전에 5나노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뭐 20개를 만들었다. 그럼 3나노가 되게 되면은 이게 40개, 50개 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 회로를 더 많이 심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네. 회로를 더 많이 심게 되면서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효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해지고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해지는데 뭐 5나노 대비해서 성능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뭐 용량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작은 크기로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더 좋은 반도체가 더 작아진다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가 더 작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스마트폰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처음 그 이제 시티폰 뭐라고요? 시티폰이라든지 뭐 예전에 그 1세대 폰 같은 경우는 진짜 무선 전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예. 안테나 뽑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뽑아가지고 그리고 네. 무전기 같은 워키토키 무전기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많이 작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반도체의 미세화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스마트 기기가 더 작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접고 있는 거잖아요. 더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하고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한데 이전보다 성능이 또 더 좋아지게 되고 전기도 덜 먹고 그리고 전기도 덜 먹게 되고 이제 성능도 더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짬뽕 맛이 더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짬뽕 안에 들어가는 때 내용물도 더 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질과 양이 더 좋아진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전력 소모도 훨씬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식당을 만들었고 이런 식당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우리 식당을 찾아주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인가. 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듯이 어쨌든 이 접촉하는 면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류 흐름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게 된 게 되죠. 그러니까 새 나가는 이제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면서 좀 더 탄탄하게 이제 조절이 가능해지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동작 전압을 낮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류 효율도 높아지는 그런 이 3나노를 우리가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파일럿 공정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테스트 공정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5G 시작한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5G 같은 경우 뭐 상용화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8GHz쪽으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파일럿 상황이라 좀 봐야 되는데 3나노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이 첨단 공정, 그러니까 그 지금보다 더 좋은 첨단 공정의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도체를 이제 수주를 받고 실제로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파일럿 공정이라 봐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양산은 올해보다는 내년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일단은 업계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 3나노 공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TSMC는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TSMC. 네. 그래서 TSMC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는 네. 그 대만의 거밍치 이분 그러니까 TF 인터내셔널 연구원인데 이분이 애플 통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그게 상당히 소식에 대해서는 정통하다 보시면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TSMC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 공정을 내년에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TSMC와 경쟁은 내년이다. 삼성전자 TSMC의 3나노 본격적인 경쟁은 내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량 생산 시기를 2023년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까지는 어쨌든 5나노 공정을 이제 고집을 할 것이다. 뭐 4나노 공정도 수율이 잘 나오긴 하는데 뭐 4나노, 5나노 쪽으로 주력을 할 것이다. TSMC가. 네네. 어찌 보면은 고객사의 요구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무리하게 뭐 3나노 갈 필요가 있냐? 뭐 그런 게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안정적인 수율을 원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5나노, 4나노를 원할 것이고 이 기존의 4나노, 5나노보다 좀 더 좋은 성능에 좀 앞서 나가는 성능의 어떤 반도체를 원한다. 그럼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TSMC 얘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이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플 쪽을. 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거밍치 이분의 트위터를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되면 네. 이것도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 트위터 내용 좀 같이 보실 건데 해석이 바로 되네요. 네. 이게 어쨌든 위쪽에 그 14, 15가 보이시잖아요. 거기까지만 네. 보시면 되겠다. 그 밑으로는 뭐 6기가 램이고 이제 DDR5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A16 칩, 그러니까 A16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기존에는 그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그 A15 칩이 들어가는데 이게 5나노 공정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15에서 이제 16 넘어가게 되면 성능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근데 A16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나노 공정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있었지만 이게 5나노 공정에서 이제 그 생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애플의 차세대 모델도 여전히 5나노 공정에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나노로 가지 않을 거고 이 3나노 공정이 그래서 내년으로 밀릴 거라고 지금 거밍치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표준 아이폰 14 모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델이라는 거죠? 그냥 아이폰. 네, 그냥 14. 아이폰을 할게요. 네. 갑자기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냥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폰 13에 들어갔던 A15 칩, 그러니까 P14 칩을 이제 넣을 거고 이제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A16 칩을 탑재할 건데 이게 3나노 공정이 아니라 5나노 공정에서 여전히 일단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거밍치 이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IT 매체인 GSM 아레나 같은 경우도 6월 1일 날 똑같은 보도를 했어요. 이 아이폰 A16 칩, 그러니까 A16 칩을 5나노 공정에서 만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 IT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스 같은 경우도 애플이 어쨌든 5나노 공정을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3나노 공정, 무리하게 3나노 공정으로 가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겠다. 무리하지 말고 그냥 5나노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안정적인 수율을 원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TSP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안 나오는데 굳이 무리하게 3나노 쪽 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현재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웨이퍼 가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웨이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양산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5나노를 어쨌든 올해까지는 계속 고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수율이 좀 더 좋은 뭐 수율이 나온다고 하는 이제 4나노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4나노, 5나노에 주력을 하게 되고 내년에 가서 이제 3나노를 한번 주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TSMC였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애플의 M2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이제 2022년도에 출시되는 맥북 에어, 올해 출시가 되는 맥북 에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 모델에 처음으로 이제 3나노 공정을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2등 입장에서는 어쨌든 1등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나노를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 공정을 좀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먼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등 음식점은 아직까지 뭐 짬뽕 가격이 8,000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맛에 5,000원 하겠습니다, 6,00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군만두 서비스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해야 이제 1등 집을 안 가고 2등 집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 참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음식점을 계속 예를 드는 건 뭐냐면, 그 유명한 음식점 있잖아요. 그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뭐 돌솥 비빔밥 집이 있는데 네. 맛은 똑같아요. 그 집 주위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부산에 그 씨앗호떡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데,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근데 이게 씨앗호떡 집에 줄을 서는 집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위에도 그 옆에도 바로 있어요. 씨앗호떡 다 있어. 네. 근데 유독 그 집만 가요. 네. 맛은 똑같은데 그 집에 가요. 이게 어찌 보면 1등 효과거든요. 그래서 2등 입장에서는 이 1등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서비스를 더 준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1등 집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율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이 3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 우리는 3나노가 아니고 우리 바로 2나노 갑니다. 막 지르는 거예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일단 지르고 보는 거구나.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어필을 해야 고객사들 봐주는 거거든요. 뭐 그 수주를 맡기든 안 맡기든 이제 시선은 끌어야 되잖아요. 네. 반짝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죠. 지금 3나노 수율도 안 나오는데 인텔은 2나노 한다. 우리는 2나노 하겠습니다. 막 지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봐달라. 3등 입장에서 우리도 봐달라.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발언을 했다가 네네. 그거를 어쨌든 해내지 못하면 네네. 오히려 신뢰도 측면에서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래나 저래나 안 좋은 건 똑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3등인 건 똑같아요. 3등인 건 확실하지만은 어쨌든 뭐 앞으로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지르고 본다. 그렇죠. 일단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질러보는 거죠. 질러보고 되면 좋은 거고. 되면 좋은 너무 거고. 무지개만 거 아니야? 아니 3등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우리 통신사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LG U 플러스가 만년 3등이잖아요. 여기서 뭐 새로 만약에 우리는 6G 합니다. 6G 하는데 5G에서 요금제를 5G는 3만 원인데 우리 15,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해줘야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SKT, KT를 쓰고 있는데 LG U 플러스랑 가격이 똑같아. 굳이 갈 이유가 있나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15,000원 그 SKT는 3만 원인데 우리 요금 15,000원 해드릴게요. 네. 요렇게라도 해야 그 SKT, KT는 고객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3나노 조금 이제 3등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막 지를 필요가 있는 거고 2등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1등을 뒤집기 위해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메뉴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지금 질러놓은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3나노 성공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보여지려면은 아까 계속해서 언급해주신 이제 수율 네네. 싸움이라는 네네.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 계속 칼을 갈았죠. 1등을 잘하는 자께서 칼을 계속 갈았더니 칼을 딱 뽑았어요. 칼 딱 뽑았는데 이게 잘 베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뽑았는데 대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칼이 나와야지. 뽑았는데 이게 칼이 안 베어. 음. 그러면 다시 또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또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 초까지 요 수율이 시험 수율 관련해 가지고 올해 초에 10%에서 한 20%까지 올라왔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요 발표와 함께 수율이 훨씬 더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율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정확히 왜냐하면 내부 진짜 말 그대로 대외비고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거기 접근이 가능하다면 오늘 제가 확 삼성전자 50%입니다. 말 사주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재용 회장도 접근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못 해줄 거예요. 아,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어도 얘기 못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밀이니까. 어. 근데 이게 뭐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TSMC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파운드리 업체도 공개적으로 우리 몇 % 수율입니다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이게 내부 그 기밀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단은 3나노가 안착을 하기 위해서 숙제가 있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율. 무조건 수율.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율은 아시겠지만은 그 수많은 칩을 모아놓은 웨이퍼당 진품, 그 양품 생산 비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 중에 30개가 나오냐, 70개 나오냐, 80개 나오냐, 요 비율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량이 그러니까 불량품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불량품 최대한. 비율이 낮은 건데 이게 수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수주를 맡기면은 그 생산된 반도체 칩을 낱개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웨이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을 웨이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 웨이퍼에서 몇 개를 뽑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애플이 무리하게 수율 안 나는 3나노 가지 말고 5나노에서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1차적으로. 어쨌든 만약에 칩당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뭐 2나노가든 1나노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라 웨이퍼당 이 웨이퍼당 웨이퍼 한 개를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웨이퍼에서 20개를 뽑아내냐 30개 뽑아내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3나노 가지 말고 그냥 5나노에서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애플이 이제 TSMC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손해가 적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웨이퍼당 수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반도체 회사들의 비용,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마진을 생각할 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퍼가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웨이퍼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웨이퍼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2020년도 이 웨이퍼 사진 한번 좀 볼게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했죠. 사인한 웨이퍼 이게 3나노 웨이퍼예요. 3나노 웨이퍼인데 이게 얼마냐면은 49,000달러예요. 49,000달러. 이 웨이퍼 한 장이 49,000달러예요. 그래요? 49,0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5나노 웨이퍼가 2만 달러고 7나노 웨이퍼가 11,20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7나노 같은 경우 11,000달러인데 3나노가 49,000달러인 거예요. 와. 거의 5배가 비싸. 한 4.7배 정도 그렇죠. 비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싸네. 자 보세요. 5나노하고 3나노만 비교해 볼게요. 5나노 웨이퍼 이 화면에 보이시는 웨이퍼 이 5나노 웨이퍼가 네. 2만 달러인데 3나노 웨이퍼가 49,000달러예요. 와. 거의 2.5배 이상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나노에서 70개가 나오는데 3나노에서 70개가 나온다라면은 5나노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나노에서 50개가 나오는데 3나노에서 20개밖에 안 나와. 그럼 굳이 3나노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비용이 그러니까 기름값 어떻게 되면 A 주유소가 2,000원인데 이것도 비싼가요? 2,000원인데 옆에 주유소가 4,900원이에요. 고급 휘발유 내는데 4,900원이야. 여기 갈 필요가 있어요? 그쵸. 없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나노에서 좀 더 괜찮은 성능의 반도체가 70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5나노에서 한 5나노에서 한 50개가 나왔었는데 뭐 3나노에서도 한 그 정도 비슷한 뭐 생산이 나온다. 그러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3나노 웨이퍼가 비싸요. 비싼 데다가 10개, 20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굳이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A
그 P14 칩을 예를 들게 되면은 A15 칩, A16 칩, 그러니까 A16 칩을 3나노 가지 않더라도 5나노에서 생산이 가능해요. 그럼 굳이 3나노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비용이 들어가는 그게 250%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 비싼 웨이퍼 가격 때문에 고객 확보 차원에서도 수율이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비싼 웨이퍼 이 두 개 가격이 1억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1억을 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저 사인 한 번에 1억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싼 사인이었네. 네, 엄청나게 비싼 사인인 거예요, 근데 되게. 제가 궁금한 게 웨이퍼는 반도체 회로를 심기 위한 그냥 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왜 나노별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할까요? 예, 그 이게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웨이퍼 안에서 하나는 50개가 최대 50개 생산이 가능하고 하나는 최대 100개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5나노를 쓰겠어요? 3나노를 쓰겠어요? 3나노 쓰는 거에 맞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성능인 거죠. 그러니까 3나노에서 생산도 더 많이 가능하고 생산 더 많이 가능한데 거기다가 기존에 만들고 있는 반도체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세 공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5나노보다 아까 선폭이 더 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도 기술이 기술 비용인 거죠. 웨이퍼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커피를 사 먹잖아요. 네. 근데 커피가 만약에 원두값만 들어가면은 이게 만약에 1,000원이라 칠게요. 원두값만 들어가게 되면은 더 가게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두값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웨이퍼 비용을 그렇죠. 좀 비싸게 받는다. 그래서 이 웨이퍼 같은 경우도 기술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기술 비용을 받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생산이 지금은 이 기술 비용이 들어가고 생산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이 비싼데 이게 나중에 또 보편화가 되게 되면 또 내려가겠네요. 대량생 가격이 또 가격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CPU라든지 그리고 뭐 GPU라든지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도 처음에 새로운 제품 나왔을 때 많이 비싸잖아요. 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게 고성능이지만 이게 많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그냥 보편적인 상품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냥 그때 가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뒤에서 지금 비쌀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앞으로 이게 많이 또 보편화가 되면은 또 가격이 다운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49,000불, 5천 이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비싼 거죠. 상황이다. 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웨이퍼 가격이. 웨이퍼 가격이 내려가려면 이게 대량 생산을 많이 해야 돼. 대량 대량 생산을 해야 생산이. 돼요. 기술이 양산화돼서 대량 생산해야 그렇죠. 내려간다. 대량 생산이 되면은 가격이 당연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제 3나노가 보편화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웨이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율에 그래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싼 데다가 수율이 낮게 되면 거기도 안 와요. 그러면 이 3나노가 어쨌든 보편화가 되려면은 음. 이 3나노를 어딘가에서는 써야 되고 수주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고 네네. 그 3나노의 가치를 그 업체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나노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3나노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좋구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만약에 경쟁업체가 100이라는 성능의 어떤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은 우리는 150이라는 성능을 내고 싶어. 네. 근데 150이라는 성능을 내고 싶은데 그건 5나노에서 불가능한 거야. 3나노에서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 고객이 150이라는 성능에 대한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는 수요가 발생되면은 자연스럽게 3나노에도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3나노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반도체 회사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이 어쨌든 좀 더 나은 성능을 원하는 그 선단 공정을 원하는 수요가 그래서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율도 이게 나왔었는데 현재 4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한 35%? 그리고 TSMC가 한 70%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3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타임즈 이게 대만 IT 매체인데 삼성전자에 상당히 비우호적이에요. 그렇죠. 안 좋게 봐요. 그리고 그 익스트림 테크라는 보도 매체인데 미세 공정 수율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20%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매체들이. 그런데 지금 한 3나노가 그래도 이제 양산을 한다라는 건 그래도 한 30% 정도 올라왔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정확한 수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밀입니다. 네.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포함한 그
반도체 기업들이 이 고성능 컴퓨팅용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바일 시스템 온칩 여기서도 이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3나노 수율이 그래도 일정 부분 나오는 것이 아니냐, 3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측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예전에 한종희 부회장이 그래도 일정 부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40% 50%는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공개될 이제 자체 프로세서 엑시노스 2300에도 이제 3나노를 그러니까 이게 좀 돼야 될 건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돼야 되겠죠. 돼야 이제 안에 스냅드래곤을 좀 따라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퀄컴에서도 관심 갖고 있다고. 네, 퀄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그게 중요하죠. 어떤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5나노의 첨단 공정에 들어가주는 이제 고객사는 4개밖에 없어요. 그 4개사가 잘 아시겠지만 애플, 엔비디아, 네. 퀄컴, AMD 요 4개 회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회사의 앞으로의 어떤 투자 계획이라든지 생산 계획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나노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선단 공정,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공정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요 확보가 있는 회사들 쪽으로 이제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회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4개 회사, 테슬라, 구글, I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5나노 수요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조금 느긋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요? 느긋한 상황이고 가망 고객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AMD, 엔비디아, 애플, 퀄컴 요 정도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압축이 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퀄컴 네. 그리고 AMD 요 2개 회사가 거의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한 기업씩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이탈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TSMC가 워낙 끈끈하니까. 네, 워낙 끈끈하고 네. VVVVVIP 고객이에요. 초VIP야. 그냥 초 VVVIP 의형제.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TSMC에서 삼성전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RTX 4000 시리즈 생산은 이미 TSMC 5나노에 뺏겼습니다. 뺏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RTX 3000에서 RTX 4000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이미 뺏겨버렸어요. 예전에 RTX 3000 시리즈를 생산을 할 때 삼성전자 8나노에 위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엔비디아가 수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가 처음엔 부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사실로 확인돼 버렸어요. 왜 또 부인을 해? 이게 RTX 3000이 그래픽 카드 말씀하시는 GPU 네. 그래픽 카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포스 GTX 있는데 요것도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화면 나온 이 노트북도 그 엔비디아 거예요. 여기 보면 팀장님 거 아니죠? 네, 제 거 아닙니다. 지포스 GTX에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엔비디아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인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과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못 와요. 못 온 상황이고 쉽지 그래서 않겠다. 네. 그리고 3나노 생산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TSMC 쪽으로 90억 불 선수금을 줬어요. 이게 1조 가량 되는 돈이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선수금을 지금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5나노에서 생산했어요. 왜냐하면 TSMC 어떤 갑질을 했냐면은 그래 3나노에서 해줄게. 대신 3억 개 이상 주문해라. 우리 그 정도 안 되는데? 그 정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냈는데 선수금이잖아요. 못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못 하는데? 돈 못 돌려받는데?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5나노에서 생산한 거야. 이미 줘버렸으니까. 야 TSMC 너무하네. 그러니까요. 나도 뭐 하나 차려봐. 선수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이 아니고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 못 그러다 받죠. 보니까 이미 돈을 준 상황인데 그 돈을 준 상황에서 TSMC가 뒤늦게 우리 3억 개 이상 하면 해줄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5나노에서 못해. 그거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발목 잡혀버린 거예요.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RTX 4000이 아니면 RTX 6000이 나온다, 7000이 나온다.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그렇죠. 갑질 때문에. 당했으니까. 갑질 당했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만약에 수율이 안 나온다. 또 TSMC 가야 돼? 그렇죠. 또 현실적인 문제 부딪히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망 고객인 이제 퀄컴 AMD. 퀄컴.
이 퀄컴 같은 경우도 스냅드래곤 8 1세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4나노 쪽으로 전량 생산을 맡겼어요. 근데 4나노 수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퀄컴이 저 TSMC 가기 싫은데 이 수율이 안 나오네. 삼성전자 미안. 우리 대신에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는 우리 TSMC 쪽으로 갈 거야. 안녕. 미안해. 다음에 올게. 미안해. 했는데 성능이 또 잘 나와. TSMC가 성능이 또 잘 나와. 똑같이 4나노에 맡겼는데 네. 성능이 잘 나오네? 수율이 잘 나오네? 그러면 우리 계속 맡겨야지 뭐 어떡하니? 했는데 이제 스냅드래곤 8 2세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 공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만 하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얘기만 이제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가고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갤럭시 S23에 장착이 될 탑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S23. 그래서 우리가 갤럭시 S23에 탑재를 할 테니까 3나노 해줄래? 라는 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딜이. 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수위 안 나와서 우리 TS 갈 거야. 그럼 답 없어요. 삼성전자 그럼 잡을 방법이 없어요. 보여줘야 되네 수율을. 그렇죠. 그래서 3나노 수율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고객사가 아닌 조금 이류 고객사, 마이너 고객사들 쪽에서 파일럿 생산을 진행하게 되면서 여기 어쨌든 수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끌어올려야 돼요. 퀄컴을 잡으려면은. 그렇죠. 주변에 삼성전자 그 친구들 많거든요, 선배들하고. 네. 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 실제로? 네, 고생 많아요. 정말 엔지니어들 많은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MD가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차기 4나노 CPU하고 3나노 GPU를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2021년 12월 달에 샘 모바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보도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성에만 계속 가능성 측면에서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퀄컴이 갤럭시 S23 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유럽에 들어가는 갤럭시 S22 엑시노스 2200에 AMD GPU가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탑재가 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3나노 GPU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 쪽에서 맡겨줘. 라는 이제 딜이 이제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런데 AMD 같은 경우는 숙제가 뭐가 있냐면은 CPU 쪽 같은 경우는 인텔, 그래픽 카드 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따라잡아야 되는 숙명이 있어요. 네. 그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GPU, 인텔보다 더 좋은 CPU를 만들기 위해선 선단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둘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3나노를 만들었는데 3나노 고객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AMD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RTX 4000을 뛰어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나노보다는 3나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나노는 현재 3나노 같은 경우는 이미 99%는 애플이 가져간 상황이고 거기에 남는 거를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2순위, 3순위 줄만 서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네네. 근데 거기에 AMD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끈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역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쨌든 그 차기 4나노 CPU 같은 경우도 TSMC 캐파가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크롬북용 4나노 AMD CPU가 그래서 올해 말에 그 삼성전자 쪽으로 양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래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입니다. 예정.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 이제 같은 경우는 4나노 기반 GPU 생산을 삼성과 협력할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JP모간 보고서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톰스 하드웨어에서도 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빙성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된다 둘째치고 어쨌든 협의는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맞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 들어와도 됩니다. 아니면 인텔 이후에 얘기할 네네. 거야 아니면 지금 좀 질문해도 됩니까? 이 금인텔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예, 예. 짧으니까.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예.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뭐 14세대 뭐 CPU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경우에 뭐 TSMC 5나노 공정 이제 생산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퀄컴과 AMD 쪽으로 삼성전자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이제 AMD, 퀄컴은 이제 조금 TSMC가 갑질을 하다 보니까 요건 뒤에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갑질을 하다 보니까 다시 유턴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예, 심치님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이 파운드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우리의 어떤 희망 뭐 이런 거를 제가 잘 알겠는데, 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향후에 이제 앞서 제가 그 팀장님께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제 테슬라나 구글, IBM이 네네. 차기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테슬라는 어떤 분야의 그 반도체 그 파운드리 고객이 될 것인가? 그럼 약간 자동차 네네.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지금 자율주행 시리즈가 완벽하게 완성이 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지 판단 제어 중에서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인지 제어가 가능해요. 근데 판단을 하려면 사람처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입력된 돌발 상황이 아니라 입력되지 않았던 돌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AI 칩 쪽으로 가야 돼요. AI 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AI 칩이 아시겠지만은 이게 또 말 그대로 최첨단 공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AP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현재 삼성하고 뭔가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칩을 생산한다든지. 지금 상당히 높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두 들어가고 있고 지금 기존에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차 들어가는 AI 칩을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될 가능성은 거의 90%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구글은 뭐 데이터 센터 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글에서 지금 하는 건 데이터 센터 칩도 있고 지금 XR 있잖아요. XR 기기. 메타버스. 그러면 향후에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럼 구글이 메타버스로 간다면은 네네네. 그러면은 그 메타 기업 네네. 메타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높은 거죠. 지금 첨단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3D 안경 써봤죠. 나 그거 쓰면 이렇게 멀미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멀미나죠. 네. 그게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폭이 좁다 보니까 트래픽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8GHz 이음파이브 사이브를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 3.5GHz는 2차선 도로예요. 근데 28GHz 가게 되면 이게 왕복 8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발생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또 제어해주는 메타버스 칩이란지 그리고 XR기에 들어가는 또 중앙 제어 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성능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성능으로 이건 그러니까 끊김 현상 없는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칩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글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XR 거죠. 기기. 그런데 중요한 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칩이 아닌 조금 더 이제 5G가 어쨌든 28GHz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가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칩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5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으로 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근데 향후에는 좀 필요해질 갈 수도 가능성이 있다. 있다는 그럼 파운드리 거죠. 미래가 엄청 밝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돈 있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IBM은 어떤 쪽으로 이제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IBM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어요. IBM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제가 IBM은 옛날 PC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PC 사업을 안 하고 IT 쪽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니 여기 이제 IBM도 이렇게 네. 그 고객으로 적혀 있길래 네. 어떤 쪽이 하는지 잘 그러니까 IBM 같은 경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플랜을 짜고 있는지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메타란지 XR 쪽으로 간다라는 그 미래 기회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IBM 같은 경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이거는 IBM은 그러면은 그대로 예비 고객이라고 할 중국도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은 그 TSMC 쪽으로 이렇게 고객이 가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운드리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체적으로 바운드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해요. 그럼 어쨌든 맡겨야 경쟁이 안 되잖아요. 돼. 뭔가 맡겨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게 지금 맡겨야 조금 전에 되잖아. 말한 삼성전자 쪽으로 오는 거예요. 중국도 네. 중국도 삼성전자랑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0나노 안쪽으로 전혀 못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삼성전자한테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인데 근데 거기도 저가 칩이고 가격 후려치기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테스트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제가 받아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그 갑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작년에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애플 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두 일괄적으로 20% 인상을 해버렸어요. 애플 제외하고. 네, 20% 인상을 해버리고 애플은
2%, 3%만 인상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하고 퀄컴이 많이 빈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기분 나쁘겠는데. 굉장히 많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퀄컴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협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TSMC의 차별 갑질? 어찌 보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있잖아요. 네. 그럼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1등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1등이 갑자기 압박이나 컨디션 앉아서 시험을 망치는 거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TSMC 갑질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가격 갑질 그리고 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또 2020년 그러니까 지금 20%를 이미 인상한 상황인데 또 10% 20%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다가 또 내년에 1월 달에 또 6%더 인상한대요. 그러면 그 올 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50% 인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기존에 100원이면 되는데 이게 150원이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TSMC보다는 가격 인상폭을 좀 낮춰가지고 이미 그 엔비디아하고 퀄컴이 빈정이 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이런 전략도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것까지 가능해지면은 확실히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딱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건 이런 소식들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긍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행이 돼야 되니까 같이 손을 잡는 뭔가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그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발표가 된 이상 아무래도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게 조금 중국 같은 기업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 있잖아요. 4개 기업. 요쪽에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야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이려면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MD라도 우리가 잡았습니다. 대량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메모리 쪽 아무리 실적 잘 나와도 삼성전자 안 움직이면 물론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 가기 위한 부분도 있고 이거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건 결국 파운드리거든요. 예전에 7나노의 어떤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밋밋한 건데 어쨌든 대량 생산 수주를 받았다.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퀄컴이 됐던 AMD가 됐던. 어쨌든 확실히 근데 이 수주 소식이 들리면은 주가는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무조건 거의 무조건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100원짜리 10,000개 파는 것보다는 10,000원짜리 200개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결국에 나중에 이런 수주 소식이 들릴 것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또 이제 팔로우업이 될 겁니다. 그걸 보시고 삼성전자 유심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지금도 저는 삼성전자 되게 싸다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너무 싸죠. 엄청나게 싼 거죠. 아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기 너무 좋은 위치긴 하죠. 자 어쨌든 팀 시간이 벌써 그러게요. 개장 10초 남았어요. 네. 그렇죠. 우리 팀장님 일단 저희가 여기서 인사 나누고 송스픽 오늘 그래 가야죠? 뭐 가면 가겠습니다. 가면 가겠습니까? 뭡니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그럼 시장이나 보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이랑 인사 나누고 금방 돌아올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팀장님 감사합니다.